네, 다음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차 방정식까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까지고요. 3차 방정식 이상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계산기로 가능합니다. 계산기 솔브 기능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으로 나올 때, 숫자가 아닌 식으로 나올 때 대비해서 이 방정식 부분도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과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개념 같은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c다 했을 때 x라는 것은 여기 x의 1승이 생략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x 값을 정하는 것, 이것을 1차 방정식이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d다 했을 때 요것을 우리가 x의 2승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답이라 그러죠. 답이 x의 값이 1개고요. 2차 방정식은 값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답이 하나요. 2차 방정식은 2개입니다. 먼저 1차 방정식 한번 볼게요. 일단 ax 플러스 b, ax는 b죠. ax는 b의 해법 어떻게 푸느냐, 이건 그냥 이항입니다. x는 우리가 미지수 x가 뭐냐는 것을 푸는 거예요. x는 어떻게 돼? x는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c다 했을 때 x는 어떻게 풀어요? 먼저 플러스 b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b. x는 곱하기 a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죠. a분의 c-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1차 방정식은 뭐 문제 될 것도 없고요. 이항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는 16이다 했을 때 3x는 어떻게? 3x는 플러스 4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죠. 따라서 16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는 어떻게 돼? x는 3이 넘어가면서 3분의 16 마이너스 4는 얼마? 10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4가 되는 거죠. 이 답이 하나 이 말이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법인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x의 제곱으로 된 겁니다.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이 있고 4차 방정식은 x의 4제곱이 있는데, 일단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이다 혹은 뭐 d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초수학 첫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수분해가 있죠. 인수분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가 시험에서 맞닥뜨렸다고 했을 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그 다음에 계산기. 계산기는 숫자만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 혹은 귀찮다, 인수분해가 귀찮다 그러면 바로 근의 공식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 숫자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계산기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에
계산기상보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계산기에 넣어서 솔브 기능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 안 나시면 앞에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인데 보세요. 근해 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요, 뭐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근해 공식,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올 때 겁니다. 근해 공식도 나오는 과정을 다 유도하고 했었습니다. 원래 수학 시간에. 근데 전교 공부하는데 근해 공식 유도하고 자시고 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근해 공식 외워서 대입만 하면 되지, 이거 유도, 그러니까 답답한 게 제가 뭐냐면, 나는 전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막혀요. 수학이 막히니까 수학책을 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뭐 함수,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부터 해서 아유 근해 공식 유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합격 못해요.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을 이런 곳에 쓸데없는 에너지 쏟으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근해 공식 유도하고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어떻게 구느냐, 2차 방정식에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근해 공식이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a, b, c가 있죠. 여기에 a, b, c 값을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볼게요. 예제 봅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에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당연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 혹은 인수분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계산기상법은 계산기 안 하니까 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수분해 복수반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x의 제곱이니까 1은 무조건 1 곱하기 1이죠. 2는 1 곱하기 2죠. 그럼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라면은 3이 되죠.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은 3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1, 1, 1, 2니까 얼마?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하면은요, x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정식에서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어야 답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이 2차 방정식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답은 이 x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인수분해가 좀 약하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근해 공식에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예요. 근해 공식 뭐라 그랬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속 반복해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 왜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열심히 하시면, 많이 공부하시면, 연습 많이 하시면 이 공식도 입에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어렵냐는 연습이 왜 그렇게 아직 덜 했냐 이거예요.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볼게요. A는 1이죠. B는 3이죠. C는 2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 곱하기 A는 1이죠.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곱하기 C는 2죠. 얼마?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요? 9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8이죠. 9 마이너스 8 하면 1입니다. 맞죠?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요? 루트 1은 당연히 1이죠. 루트 1은 1입니다. 그럼 얼마?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과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요? 2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4죠.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앞에서 요거 보시면 앞에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결과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고 근해 공식으로 했을 때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당연히 같죠. 뭐 그러니까 공식이죠. 근해 공식. 마음에 드는 걸로 풀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입니다. 얘도 인수분해는 안 돼요, 얘가. 왜냐면 2는 1 곱하기 2죠. 4는 뭐 1 곱하기 4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했을 때 3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바로 근해 공식에 대입해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보세요. a가 2죠. 그래서 2 곱하기 a는 2분의 마이너스 b는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2 곱하기 c는 4죠. 4. 예. 얼마다?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다? 3의 제곱 9죠. 마이너스 4, 16에 있는 3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23. 마이너스 23.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루트에 마이너스 23.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얘는 뭐다? 허수가 됩니다. 허수.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이니까 얼마? 23 i가 되죠. 네. 요것은 요거 그냥 해서 네, 루트 23의 i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은 정확하게 풀이하고 이건 아니고 결과가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렇게 나온다는 것. 일단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찾는 방법. 네, 요거 연습을 해서 수월하게 찾으시라는 것이고요. 뭐 권장을 한다면은 일단 뭐 요렇게 근해 공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라고 있는데 판별식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과목에서만 나와요. 우리가 보세요.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에서만 나오는데 뭐 깊이 있게 나온다기보다는 이 부분의 개념을 이해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했기 때문에 보세요.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값이 있죠. 이 루트 안에 값이
이게 0보다 작으면은 헛수가 되죠. 맞죠? 루트 안에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헛수가 됩니다. 이것을 갖고 이 회로가 뭐 안정, 불안정 이렇게 나누는데요. 쓸 수 있는 회로다, 못 쓰는 회로다, 고쳐서 쓸 수 있는 회로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거 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 하고 이것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은 허수가 없는 거예요. 허수가 i가 없는 거. 0이면은 중근. 중근이란 뭐냐면 앞에서 했지만 근이 x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둘 다 근이 마이너스 2예요. 근이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근이라 하고요. 중복된 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가 b의 제곱만 4ac가 0보다 작을 때를 서로 다른 허수근이란 거죠. 허수근을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일단 개념만 해주시고요.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간 b의 제곱만 4ac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다고 이것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근이 나온다는 것만 해주시고 예,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것이 2차 방정식, 여기까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두 식을 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론적인 것보다요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할게요. OX 플러스 2Y는 12 EX 플러스 4Y는 8입니다. 8. 이렇게 식 두 개가 보세요. 요것만 있다면 우리가 X와 Y를 풀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X값과 Y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OX 플러스 2Y는 10이고 EX 플러스 4Y는 8에서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를 OX 플러스 2Y는 12에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X 플러스 4Y는 12 2X 플러스 4Y는 8이죠. 즉 제가 이렇게 곱하기 1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4Y가 있잖아요. 이 4Y가 있는데 2Y를 4Y와 똑같이 해주려면은 전체 왼쪽으로 1을 곱하면은 얘도 4Y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4Y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빼줘요. 빼면 어떻게 해요? 빼면 10X 빼기 2X 하면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하면 0이죠.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하면 0이고 12 마이너스 8 하면은 4가 됩니다. 12 마이너스 8 하면 4가 돼요. 그래서 예. 여기 24죠. 24. 12 곱하기 24죠. 예, 24. 그거 요거는 16이 됩니다. 16. 그래서 x는 얼마다? 8분의 16은 2가 되는 거예요. x는 12, x는 2.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곱해서 보세요. 똑같이 만들면 한 x나 y 둘 중에 하나를 똑같이 만들면 뺐을 때 y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은 앞에서 한 1차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세요. x가 2면은 y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5x 플러스 2y는 12에서 x가 2니까 10 플러스 2y는 12가 되죠. 따라서 2y는 10이 넘어가니까 12 마이너스 10은 2가 되죠. 2. y는 1이 되는 겁니다. y는 1. 그래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 풀 때 첫 번째 하나를 소거하도록 이렇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세히 풀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5x 플러스 2y는 10이죠. 그럼 보세요. 2y는 12 마이너스 5x, y는 2분의 12 마이너스 5x입니다. y는 2분의 12 마이너스 5x예요. 그러면 나머지 식 있죠? 2x 플러스 4y는 8에서 2x 플러스 4y는 8에서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y 자리에 2분의 12 마이너스 5x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x만으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만으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혹은 계산기 사용법을 잘 숙지하시면은 이런 것도 우리 계산기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간간히 한 번씩 떨어져요. 간간히 한 번씩. 예. 근데 뭐 앞에서 첫 번째 설명드린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웬만큼 해서는 1차 방정식은 다 풀이가 될 겁니다. 네. 연립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방정식이라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원의 방정식 등이 있는데,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플러스 b인데, 이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y는 3x라고 한번 볼게요. y는 3x다. 그러면 이렇게 돼. x가 1일 때 y는 어떻게 돼? y는 3이죠. 2x라고 해요. 2x라고 하면 x가 1일 때 y는 2예요. 2일 때 y는 4예요. 4. 그래서 x가 0이면 y도 0이죠. 그래서 y는 2x라는 것은 이런 직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2가 있다.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0일 때 얼마요? 2 곱하기 0 플러스 2니까 x가 0일 때 2가 되고 1일 때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뭐냐면은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하고 x가 2 증가할 때 y는 4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를 이것 기울기라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는 뭐냐면은 y 절편이라고 하는데 뭐다? y축과 만나는 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2였죠. 요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 y절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예.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적으로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전력공학 할 때 전력공학 과목에서 우리가 전력 원손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뭐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원의 방정식은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일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형태가 이런 꼴이요.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일 때 a, b가 뭐냐면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X축에 A, Y축에 B.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원의 중심이고, R의 제곱인데 이 R은 뭐냐면 원의 반지름입니다. 즉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을 원의 방정식 그림으로 그리면 원의 중심은 A와 B고 A,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요. 그래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원의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R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R, 요것이 원의 중심이고 이것이 원의 반지름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 R의 제곱이다. 이렇게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X-A의 제곱인데 A가 0이죠. 맞죠? 그래서 X축은 0이고요. X축은 0이고 Y축은 마이너스 B일 때 B인데, 마이너스 B일 때 B인데, 플러스 3이니까 뭐다?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0, Y는 마이너스 3. 이 지점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다? 3.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R은 3인 이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깊이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반지름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중심이 얼마고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그거 정도만 숙지하셔도 전교 공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방정식 부분이었고요. 방정식 부분은 말씀드리지만은 계산기로 가능한 부분이 많고 혹은 인수분해로 될 수도 있고 혹은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거 있죠. 본인한 마음에 드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